얼마 전에 쇼츠로 통화 내역 다 털릴 수 있다는 내용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길래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채무자가 뭔가 허위 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데 회생위원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수많은 채무자를 하루 종일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뭔가를 제출해보라 하는데 그게 통화 내역이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통화 내역이란 것은 여러분이 가입된 통신사 있죠. 거기에 가서 지난 수개월 동안 내가 통화했던 내역을 발급해달라 그러면 그 출력을 해주거든요. 그 종이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발신 기지국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화 내역을 제출하시면 여기 발신 기지국이 다 제출되어 있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통화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서 통화가 되었다. 이렇게 내가 통화했던 내역들이 어떤 기지국을 통해서 통화가 되었는지 전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발신 기지국 표시되어 있는 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논점은 이 발신 기지국이 표시된 자료를 가지고 관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회생 파산이 좀 유리한 법원이 있고 불리한 법원이 있고 자기한테 잘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법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코인 탕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신청을 하면 조금 더 유리하고 청산가치에서 제외되고 재판도 좀 관대한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산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의심스럽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서울 사는 사람인가? 가족들은 전부 다 저기 사는데 왜 이 사람만 서울 산다고 주장하는가?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내역을 확인해서 분명히 제출할 때는 월세 계약서에 있는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밤에 통화하는 걸 보니까 다른 동네에서 통화하고 있어. 옛날에 살던 집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에 살지 않을 가능성이 높구나. 관할이 있는가 다시 한번 소명해보라.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가짜 직장을 잡아낼 때도 사용이 됩니다. 방금 예시처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고 싶어서 서울에 직장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고 가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한 겁니다. 낮에 통화한 내역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예전에 일하던 인천 직장에서 계속 통화를 하고 있어. 근데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서울이라고 기재해놓고 서울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인천에서 통화하는데 서울에서 근로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또 유사한 사항이 변제금 적게 내려고 월급 낮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제 통화가 된 것을 보니 월급 높은 다른 직장, 예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도 잡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할 때 양도했다, 폐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도 통화 내역을 이용합니다. 내가 폐업하고 이제 무직이라서 파산을 하든 저거는 양도해줬고 나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으니까 이 월급으로 주장을 해달라고 하든 간에 그만뒀다는 옛날 자영업장에서 계속 통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에서는 어머님이 분명히 미용실을 폐업했다고 해놓고 통화 내역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미용실 위치에서 계속 통화가 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딸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해놓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증금 양도했던 사실관계 같은 것도 다 드러났었는데 아무튼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통화 내역을 제출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리기사나 영업이나 화물 운송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해 줍니다. 내가 소속된 사무실이 서울인데 화물 운송이나 출장 때문에 영업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건 인정해 줍니다. 업무의 성격상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진실에 맞다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주소든 직장이든 진실에 맞게 제출했다면 어떻게든 소명할 방법은 다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별로 문제가 된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 책임하에서 요령을 좀 부려보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차마 영상에서는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오늘 영상을 들어보시면 어떻게 요령을 부려야 되는가 대충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